자, 오늘은 이 5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리뷰를 해드리겠는데, 먼저 카메라가 필요한 이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가 사진의 화질을 결정하는 요소들, 그리고 그러면 입문용 카메라를 어떤 걸 사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EOS RP랑 EOS R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메라가 필요한 이유인데요. 자, 제가 만일에 사진을 사용하는 게 있어서 나는 폰으로만 쓰면 된다, 아니면 태블릿으로만 쓰면 된다, 나는 뭐 인스타만 한다든가 뭐 아니면 블로그는 하더라도 태블릿으로만 보면 된다, 컴퓨터에서는 볼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은 굳이 카메라를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휴대폰과 촬영하시면 됩니다. 휴대폰과 촬영하시면 되고, 그 휴대폰 카메라에서 추천한다 그러면 울트라, 갤럭시 울트라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미지 센서가 가장 큽니다, 휴대폰 카메라 중에. 나중에 뭐 아이폰에서도 이미지 센서 큰 카메라가 나온다 그러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현재 나와 있는 카메라, 휴대폰 중에 가장 좋은 휴대폰 카메라는 갤럭시 울트라입니다. 그 이미지 센서가 기존의 그 휴대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화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인스타라든가 아니면 태블릿을 쓴다든가 아니면 뭐 하여간에 뭐 큰 모니터 큰 데서 띄워줄 일도 없고, 그리고 나는 그냥 폰에서 보는 것만 만족한다 그러면 휴대폰이 최고 좋습니다. 굳이 뭐 복잡하게 카메라 사시고 돈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휴대폰 좋은 거 사면 됩니다. 근데 이런 목적이 아니고, 나는 쇼핑몰 사진을 찍어가지고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아니면 쿠팡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의 홈페이지에 올려야 된다거나 오픈마켓에 올려야 된다, 아니면 나는 블로그 유저인데 여행 유튜버라서 뭐 아니면 여행 그 블로거라서 좀 대부분의 나의 그 블로그 하는 내 글을 보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본다, 그러면 좀 화질에 신경을 좀 써야 되죠. 그런 분들은 카메라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는 그냥 순수하게 사진을 찍어서 뭐 본인의 작품이라 그러죠. 그냥 내 사진을 벽에 좀 그려보고 싶다, 작품으로 벽에. 자, 이런 분들은 카메라를 사야 됩니다. 휴대폰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프린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카메라를 사야 되는데, 자, 그럼 다시 좀, 그래서 카메라가 필요한 이유가 뭐다? 내가 큰 포맷, 확대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뭐 크게 봐야 될 경우, 이럴 때 우리가 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카메라가. 그래서 카메라를 뭐 대부분 쇼핑몰보다 좋은 화질을 위해서 화질 좋은 사진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큰 사진을 원하는 경우 카메라를 우리가 구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카메라를 구입해야 하는지, 카메라는 쓰기 편한 카메라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쓰기 편한 카메라, 뭐 카메라 옛날에 몇 년 전만 해도 뭐 DSLR 이런 카메라를 사용했는다고 뭐 대부분 유저들이 얘기하는데, 이 DSLR은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뭐 신제품이 나오지도 않고 이제는 풀프레임 미러리스 시대로 넘어와 버렸죠. 왜냐하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풀프레임 미러리스란 게 예전 미러리스란 게 셔터렉이라든가 아니면 화면 버퍼링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바람에 이제는 풀프레임 미러리스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DSLR들이 보면. 그래서 풀프레임 미러리스가 왜 좋으냐 하면, 우리가 평소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잖아요.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찍기 전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찍기 전에 이렇게 노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보여, 어떻게 찍힐 것인지. 이걸 보통 우리가 제가 이거 한번 걸어볼까요? 한번 보자. 화면 미러링으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아, 옆으로 할 거 잘못했네. 그냥 하죠, 뭐,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가 찍기 전에 어떻게 보인다? 이게 다 보여요. 찍기 전에 이게 어떻게 찍힐 것인가에 따라가. 이렇게. 이 상태에서 뭐다? 그냥 누르면 돼요. 간단하잖아요. 이래갖고 그냥 뭐다? 누르면 그냥 저장이에요. 저장.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이거에 뭐 그냥 초점 맞추고 뭐 노출 맞추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찍으면 되니까. 이게 보통 우리가 풀프레임 리스로 오면 뭐 그 풀프레임이든 그게 아니면 뭐 그게 크라이브든 상관없이 미러리스 카메라로 오면 어떤 식이냐면, 자, 이거는 제가 다시 끌게요. 자, 그래서 요거 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휴대폰으로 찍는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보면서 찍는 촬영. 보통 우리가 이거 캐논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이는 대로 찍히는 거죠. 이렇게 보이는 대로. 보이는 그대로 그냥 누르면 어떻게 된다? 찍혀집니다. 이렇게. 보이는 그대로 찍힌다는 거. 옛날에 그 우리 DSLR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보는 거랑 이 찍히는 이미지랑 달라요. 왜냐하면 보는 거는 광학뷰고 찍히는 건 디지털 그 이미지 센서에 저장되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광학뷰를 보면서 세팅을 해가지고 찍고 나서 항상 봐야 한대요. 이렇게 보면 찍고 나서 잘 찍히냐 안 찍히냐 봐야 되는데, 미러리스는 뭐다? 이렇게 보던 뭐다? 처음부터 미리 찍기 전에 이렇게 찍힐 것이라는 걸 이렇게 보여줍니다. 세곤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내가 노출 바꾸고 세곤도 바꾸면 이게 다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노출 시뮬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미리 보여주는 거죠.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 갖다가 뭐다? 누르기만 하면 돼요. 그냥 휴대폰하고 똑같아요, 방식이.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아요, 찍는 게. 사진은 영상도 똑같아요, 찍는 게. 미리 다 보여줘요, 화면에. 그래서 그걸 그냥 나는 사진으로 저장할 것이냐 영상으로 저장할 것이냐 그걸 선택만 하면 되는 거죠, 미러리스는. 자, 그래서 DLSS랑 이제 끝났고, 우리 자 미러리스로 갑니다. 미러리스로. 이제 미러리스로. 자, 그러면 이제 미러리스에서 그러면 어떤 카메라를 구입해야 되느냐? 제가 권하는 거는 풀프레임 미러리스입니다. 풀프레임이 뭔지 모르실 것 같으면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지 센서라는 게, 자, 예전에 필름 시절에 필름일이 있잖아요. 우리 필름 시절에 이렇게 톱니바퀴 있고 돌아가게 하는, 갖고 사진이 이렇게 찍히잖아요. 이렇게 옛날 필름 시절에. 그러면 요 가로 길이가 36mm였고 요 세로 길이가 24mm였어요. 그리고 요 직경이 몇이었냐면 35mm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가 이거 35mm 소형 필름이라고 그랬어요. 소형 필름. 그래서 35mm 소형 필름에 뭐다? 찍히는 게 36에 24 포맷으로 찍히는 이미지였어요. 근데 초창기에 이미지 센서는 비용이 비쌌다 보니까 이만하게 크기를 못 만들고, 주로 뭐 만든다 그러면 마이크로 포서드 요만하게, 그리고 포서드, 그리고 크롭바디. 주로 크롭바디가 많았죠. 크롭바디 뭐 24에 한 18 정도 되는 요 크기가 많았는데, 실제 이만한 크기, 옛날 필름 시절의 크기랑 똑같이 만든 게 뭐다? 풀프레임이라 그래요. 옛날 프레임하고 똑같이 만든 거. 그래서 요즘은 또 가격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풀프레임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가격이 되게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풀프레임을 선택해야 되느냐? 자, 세 번째입니다. 사진의 화질을 결정하는 요소들. 자, 사진은 화질이 어떤 게, 화질이라는 거는 어떤 선명도라든가 확대했을 때 깨짐, 그리고 뭐 디테일, 색감, 뭐 모든 게 포함되는데, 그래서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가장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 예전 필름 시절 얘기하면, 자, 이게 예전에 35mm 필름입니다. 필름 소형 카메라. 아직도 남아있네요, 저한테. 뜯어볼까요? 뜯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 지름이 35mm였다는 거죠. 지름이 35mm 필름이었고 정말 옛날 필름이네. 아유, 잘 보관해야겠다. 자, 여기 35mm 필름이고 그 위에 이제 보통 패션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제품 촬영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전문 스튜디오 가면 이런 필름 안 씁니다. 이런 필름 안 쓰고 이렇게 중형 필름 지름이 이렇게 6cm인 중형 필름을 썼죠. 펼치면 펼치기에 따라서 중형 필름은 645, 66, 67, 68, 69, 612, 뭐 617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냥 세로만 6cm고 가로는 자기 마음대로니까 중형 필름. 그리고 이제 작품하는 이건 뭐 제 절적도 그랬지만 옛날에 작품하는 사람들이 찍는 대형 필름 4x5 4, 5인치 이상 이렇게 대형 필름. 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할 거냐 하면, 자, 화질 이걸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하면, 이게 필름 보셨죠? 우리가 필름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확대를 해야 돼. 확대를 이걸 몇 번 확대해야 되는데, 자, 요만한 35mm 필름을 확대하는 거랑 이만한 중형 필름을 확대하는 거랑, 자, 이만한 대형 필름을 확대하는 거랑, 얘는 확대하려 그러면 뭐 엄청나게 확대해야겠죠. 만일에 내가 30인치 프린트 하려 그러면 얘는 얘보다 6분의 1만 확대하면 되겠죠. 한 6배 크니까. 그러면 얘는 또 뭐다? 얘보다 한 4배 정도 더 크니까 4분의 1만 확대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필름이 화질이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사진을 확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다? 필름 큰 놈이 이기는 겁니다.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사진 배울 때는 이렇게 얘기했죠. 라이카 뭐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M6, M9 아무리 1000만원 20만원 정도 카메라 해봐야 중형 카메라 그냥 뭐 펜탁스 중형 뭐 645나 뭐 67 한 중고 한 70만원 했거든요. 그것보다 비교도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어. 급이 다른 거야. 그냥 이렇게 우리 체급이 다르다 그래야 되나? 건투로 얘기하면 체급 자체가 달라.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대형으로 오면 또 대형은 중형하고 또 비교가 안 돼. 대신 뭐다? 포맷이 커지면 커질수록 촬영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찍기 쉬운 게 뭡니까? 휴대폰이에요. 왜? 포맷이 작으니까. 뭐 이렇게 들고 다니면 찍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포맷. 너무 어따만한 이미지 센터 가지고 포맷이 작으니까 되게 쉬워요. 근데 포맷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다? 번거로워지고 불편해져요. 그래서 뭐다? 화질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다? 지금은 이 필름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미지 센스로 바뀌었어요. 이미지 센스로. 그래서 이미지 센스 크기에 따라 큰 놈이 잘 놉니다. 어쩔 수 없이. 얘가.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거는 뭐다? 풀프레임. 왜냐하면 요즘 풀프레임의 가격이 되게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풀프레임을 써도 충분히 경제적인 부담이 안 될 만큼 가격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또 보급형 기기도 많고, 그래서 풀프레임 바디를 써야 된다는 거. 그럼 바디는 이제 풀프레임을 써요. 그러면 렌즈는 뭐에서 안 되느냐? 자, 렌즈도 중요합니다. 렌즈도 해상력을 결정하는 거니까 렌즈도 한 개를 쓰더라도 좀 좋은 렌즈 써야 됩니다. 뭐 비용적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자, 3번이죠. 그래서 요 렌즈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단렌즈가 좋습니다. 단렌즈. 무조건 단렌즈가 줌렌즈보다 화질이 가성비 쪽으로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단렌즈. 그리고 일단 렌즈는 커야 됩니다. 크기가 커야 돼요. 그리고 제가 왜 미러리스를 권해드리냐 하면, 자, 이게 R 시리즈죠. 이게 EOSR이고 얘가 R6R입니다. 이건 RP고 제가 한번 찍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게 R인데
요 직경이 예전 EF 마운트 DSLR보다 훨씬 커요. 그래서 여기가 이미지 센서가 들어가는 자리인데 지금 그 뭐지 그 셔터가 딱 보호하고 있는데 얘보다 이게 엄청나게 커가지고 빛을 우리가 렌즈라는 게 결국에는 구면이잖아요. 구면이면 이미지 센서가 여기다 쳐요. 이렇게 치면 이게 이렇게 가면 이 거리 차이 때문에 가장 큰 색수차랑 비네팅이 생겨요. 거리 차이 때문에. 근데 이 비네팅은 상관없어. 센터가 좀 더 밝고 주변이 어두우면 좀 더 아련한 게 사진이 나니까. 근데 이 색수차가 문제입니다. 색수차가. 이 색수차라는 게 보면 우리가 프리즘에 빛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빨주노츠 파란보로 바뀌잖아요. 이렇게 빨주노츠 파란보 무지개 색깔로. 무지개색으로. 왜? 빛은 뭐다? 파장에 따라서 이게 뭐 적외선, 우리가 인식하는 가시광선, 그리고 자외선 이렇게 있는데 이게 길이가 다 달라요. 파장이. 그래서 프리즘이라는 물질을 만지면서 이렇게 투과되면서 그 파장의 속도가 달라가지고 장파장, 단파장 길이가 변하면서 이 상이 이미지 상이 색이 퍼져버려요. 그걸 색수차라 그러는데 이 색수차도 이렇게 가는 놈들은 되게 안 좋아요. 이렇게 가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뭐다? 이 마운트가 크면 이 렌즈도 비구면으로 잘 만들어 가지고 바로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라인을 이렇게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직선으로. 이게 비구면 렌즈 특징인데 그 비구면을 더 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옛날 CF 마운트보다. CF 마운트 보면 자 보십시오. 이게 옛날 CF 마운트 렌즈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교가 되려나? 자, 이 왼쪽이 I 마운트고 이게 CF 마운트입니다. 요만하죠, 요만해. 그래서 렌즈는 뭐 가능하면 단렌즈, 줌 렌즈를 사실 거면 좀 좋은 렌즈를 사셔야 됩니다. 밝은 렌즈. 조리개 뭐 2.8은 기본이고 요즘 뭐 캐논은 미쳐가지고 2.0도 나오더라고요. 줌 렌즈가. 그러면 2.0 렌즈 같은 것들이 좋죠. 그래서 사진의 화질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뭐다? 센서 크기랑 렌즈의 어떤 크기죠. 자, 그러면 입문용 카메라 소개를 할 건데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벌써 5시 반이다. 퇴근해야겠습니다. 입문용 카메라 소개랑 EOS IP, EOS R은 제가 다음 주나 아니면 하여간에 조만간 다시